합동군사대학교 전략학 교수 후광환입니다. 제가 오늘 이제 이 최정 선생님에 대한 조사 내용과 논쟁거리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의문이 들었던 것은 과연 국가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또는 지원을 보장을 똑바로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가난한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충분한 조국으로부터 대접이나 또는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으로 러시아로 이주를 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과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스스로가 자수성가를 해서 큰 부를 축적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, 그러한 사람이 자기 조국에 대한 어떠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희생하면서 이루었던 삶을 송두리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낼 수 있을 것인가, 과연 그 정신이 무엇인가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 내리를 스치고 있는 의문입니다. 제가 전략교관이다 보니까 주로 우리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국력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학술 내용이 좀 더 현실적인 우리 국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, 과연 최정 선생님은 어떠한 인생관, 국가관 또는 자기 신념,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조국으로부터의 많은 인정과 지원과 이런 것을 못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국가가 어려울 때 또는 국가가 상실대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것이 아까 우리 윤인사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스토리가 있는 최정 선생님이 왜 그러한 역경을 극복하면서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고향을,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정신을 좀 지명한다면, 규명해 준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적인 스토리, 사상가가 아니겠는가 해서 최정 선생님의 인생과 국가관, 철학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주제를 사실은 뭐 연구하기보다는 교육자적 입장에서 교육을 학생들한테 많이 시키는데, 사실은 근대사 중에서 이 독립운동사만큼 극명하게 서로 엇갈리는,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특히 이념에 의해서 많이 갈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독립운동하면은 크게 무장투쟁론, 그다음 외교 독립론, 실력 양손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, 최정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실력 양손론 쪽에 계셨던 분이고,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도 못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힘은 없고, 그러니까 무장투쟁론에 대한 열망과 또 가슴 무겁고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도 돼 있고 교육에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실력 양손론 같은 그런 했던 분들, 우리가 부국 강병하면 우리가 돈을 잘 벌고 강병을 하는 건데 그 당시는 뭐 강병할 그 정도도 안 되고 또 부국할도 안 됐지만 최정 선생님은 금전적으로 많은 뒷받침을, 무장투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약하게 돼 있죠.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은 그 당시에 무장투쟁론에 대해서 뒷받침하신 분들이 많이 그 역사적으로 부각이 안 된 건 사실이지만 또 그 이유도 하나도 뭐가 있냐면은,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하시는 분들, 우리 역사학계는 사실은 뭐 우리가 좌파우파 나누기는 어렵지만 이념적으로 봤을 때 좌편에 섰던 분들이 역사학자들이 한 80~90%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무장투쟁했던 분에 대한 또 단점들이나 어떤 과정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합니다. 연구는 많이 돼 있어도 얘기를 안 하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안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그 부분이 약간 언급되긴 했지만 최재형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유도
니앙 사건이라고 니콜라이브스키의 사건에 그 박마리아가 무장 독립단들이 적군파에 서서 블라디보스토크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일본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죽이고 그런 거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보복으로 최재형 선생님 그 당시 우리 한인들을 또 죽였습니다.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얘기하면서 늘 숨기고 있거든요.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되고 할 때는 이제는 제가 어제 학생들 뭐 가르치면서 그랬습니다. 일본하고 우리가 보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PPT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대요. 우리가 훨씬 잘 삽니다. 우리가 한 26위 정도 되고 일본이 30매지더라고요.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잘 살기 때문에 이제 컴플렉스도 없습니다.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받고 과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도 팩트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하지만 말씀드렸고요. 정말 오늘 그래도 좋은 게 다른 데 이런 주제 갖고 얘기하면 의견이 많이 대립이 됩니다. 근데 오늘은 전부 다 오셔서 좀 공감하고 또 최재형 선생님이 워낙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흠잡을 게 별로 없으신 분입니다. 그리고 실력 양손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래서 좋은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주원식입니다. 제가 러시아 유학을 2년을 마치고 철도를 타고 브라디보스톡에서 이제 하산의 그 도로를 봤는데 2003년도에 그 도로가 최재형 선생님 이게 닦은 도로인 줄을 오늘 이번에 세미나 이렇게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. 그때 이렇게 동포들이 살았던 곳을 이렇게 몇 군데 찾아보고는 했는데 제가 그 철기 이범석 기구구의 이제 전여구의 철기 이범석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직무대리를 한 1년 8개월 동안 했습니다. 근데 그 강평대군 건물이 그 장안동에 있는데 그 기념사업회가 그 건물에 못 있고 그 종족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실을 못 구해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. 근데 우리 전주 최씨 문중에서 이렇게 최재형 선생의 그 기념사업을 위해서 토지도 내놓고 또 후원하고 하는 이런 걸 볼 때 정말 참 후손이 잘 돼야 또 그 선조가 빛이 난다는 걸 느낍니다. 우리 최장욱 회장하고 제가 6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전주 최신 줄은 몰랐어요.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치밀하게 그걸 하는지 그때 제가 알았으면 최명길 선생 후손이라고 했으면은 제가 다시 좀 봤을 텐데 오늘 이 잠영세족, 잠영세가 이 대대로 배설한 집안을 우리 잠영세가라 그러는데 참 대단한 문중에 우리 또 한 분이 의사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많은 그 평가가 제대로 돼 가지고 국가가 제대로 좀 이렇게 기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좀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미리 올렸습니다. 올려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또 모르는 사실을 알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댓글이 많이 붙였습니다. 그래서 최재형 선생이 또 그 안중근 의사의 그 건총 M1900 이 총번이 262336입니다.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사라졌어요. 이걸 또 추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책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걸 쭉 다 읽어보고 참 이러한 모든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밝혀가고 추적해가는 이것이 우리 그 최재형 선생의 그 어떤 업적을 비리 빛내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. 최재형 선생은 응변창신하는 그러니까 변화에 한 발 앞서고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분이다 하는 그런 점을 또 새기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위대한 선각자 최재형 선생의 업적이 더욱 후손들에게 또 후세에 널리 전파되고 편향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아까 토론 과정에서 최재형 선생님을 이제 장군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까 이제 이미 김승기 박사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군이라 그러면은 이제 특정 군사 집단에서 이제 의도적인 역할을 많이 한 걸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는데 근데
최재형 선생님이 다양하게 지금 여러 측면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.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언론인으로서 애국 계몽 사상가로서 또 또 실제 이제 무장투쟁도 관여를 하시고 그렇게 그랬습니다만은 그걸 장군으로 제안한다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의 역할을 제약하는 수준이다.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제 독립운동가, 독립투사도 이제 투사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도 또 의미가 더 큰 독립운동가 해도 충분히 선생님의 그 포괄적 그 역할에 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장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까 발표하면서도 이게 이제 독립운동 투쟁하는 것을 무장 투쟁하는 걸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없는 거 아까 이제 또 우리 토론하시면서 아까 그 역사학자들이 좌파가 많아서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무장투쟁하는 기록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. 기록이 많지가 않아서 아까 심원영 박사가 사실 러시아 문서에 기반한 연구자예요.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심화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명확하게 그 활동에 대해서 단장을 하셨다든가 그 업적이 뭐라고 한다든가 이게 이제 문서상으로 제한된 요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념적으로 임시정부파라든가 또 그런 이념적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그 무장투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료가 빈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도 사료집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이제 축적되는 대로 특히 러시아 말은 이게 또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을 해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널리 알리고 하는 작업을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심원영 박사가 이제 전문가여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. 도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했는데 면장 수준인지 또 일부는 군수라고도 하자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러시안 표기가 있는 거고 도원이라는 게 이제 당시 한인들이 이제 아마 명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. 그런데 어찌됐든 도원이 갖는 의미가 그 면장 수준하고 군수 수준이 격이 다르잖아요. 그게 이제 최 선생님의 그 높은 활동에 비해서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혼용이 안 되게 제대로 좀 통일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신 박사님한테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최재형 선생님이 양력을 보니까 1871년부터 77년까지 약 7년간 선원 생활을 하셨다고 했어요.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삶을 살았거든요. 언론인으로서, 교육자로서, 독립운동가로서, 또 그 지역의 유지로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아마 그 자산이 선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어부 부모님들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.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. 이분이 선원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이 뭔가 한번 7년 동안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. 저도 30년 해군 생활을 하면서 10년, 12년 가까이 배를 탔는데 이 바다에서 삶을 살다 보면 전 세계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.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운이 좋았고요. 그 운이 좋은 것을 이분도 성실하게 잘 받아들여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아까 허광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그 많은 국난이 많이 있었을 때 의병 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조선시대 전체를 그랬고
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신분이 그렇게 높은 분들은 아니셨어요. 일반 백성들이 어병의 정의도 그렇습니다.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분도 삶을 보면 소장농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이 신분이 높은 분은 아니셨거든요. 그런 분들이 이 국난에 닥쳤을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어요. 그래서 우리 민족사의 민족의 역사, 정신세계에 뭐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받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국난이 닥쳤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그런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걸 잘 도출해내서 이런 것을 교육에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.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의 교육 문제 또 미래를 봤을 때 그런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? 또 이 강한 그런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려운 나라인데 더 강한 정신을 가지고 견뎌내야만이 미래가 있는데 그런 정신이 그런 어병 정신이나 독립운동 정신에서 우리가 잘 찾아서 도출해서 이게 좀 정립이 된다면 얼마나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면서 최재형 선생님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어떤 그 부모님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의 어떤 삶 그것이 큰 자산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이 점도 한번 우리가 종합적인 토론 차원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 이상입니다.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여러 방면에서 최재형 선생을 다각적으로 조명이 돼서 저희 기념사업회 측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 세미나를 계기로 여러 가지 확장이 될 것 같은 또 이 세미나에서 또 충남 지부장님이 탄생하셨고요. 또 여러 가지 오늘 발제해 주신 또 토론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이전보다는 더 저에게 관심을 필히 가지실 거를 확신하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까 발제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놓긴 했는데 그 채만학을 사위라고 표기한 부분이 계셨어요. 그 조카거든요. 형의 아들인데 채만학을 사위로 표기해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게 질문으로 나올지는 좀 몰랐는데 일단 그 제정러시아 그 행정 체계가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소비에트 시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도 단위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 결국 이제 군면 얘기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도 단위는 그 제정러시아 때는 그 구베르나치아라고 얘기했었습니다. 그리고 소비에트 시대는 오블라스티라고 해서 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일본이가 그 현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스테이트 관점에서 보면 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 밑에 단위가 우에스트라는 게 있어요. 우에스트. 이것이 군 단위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볼로스치가 있어요. 볼로스치. 근데 이 볼로스치가 이제 면인데 여기에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화된 곳은 이제 읍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 볼로스치가 어떤 데서는 읍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면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연장이냐 읍장이냐 얘기 나오는 것이 읍이다 면이다 나오는 것이 아마 그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근데 당시 한인들이 사용했던 글에 보면은 면이라고도 나와요. 면장이 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통상 이제 볼로스치 할 때는 이제 읍이라고도 많이 씁니다만은 그 면이라고도 많이 쓰고 당대에 많이 좀 썼기 때문에 면장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저도 면장이라고 썼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저도 세미나에서 몇 번 이렇게 사회자를 맡아보고 또 청중으로서 오래 있어봤는데 오늘 세미나만큼 이렇게 진지하고
아주 심도 깊게 토의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. 앞으로 또 우리 최재형 선생님의 그 업적이 계속적으로 발굴되어서 더 좋은 그런 연구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.